안녕하세요, 테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샹크스에 관한 분석 내용입니다. 최근 985화 내용 중에 카이도우와 빅맘이 원피스를 찾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에 따라 사왕의 한 축을 맡고 있는 샹크스와 전쟁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에 앞으로 등장할 그의 모든 의혹을 꼼꼼하게 분석해보겠습니다. 철저하게 원피스 내용에 소개된 근거를 통해서만 분석했음을 알려드리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원피스 연재 23년이 흘렀지만 샹크스는 직접 전면에 나선 적이 없습니다. 그가 가진 영향력과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항상 간접적인 행동만을 보여왔는데 항상 술과 파티에 빠져 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 그는 몸의 불망 루피만을 기다리는 알 수 없는 모습만을 보여줄 뿐이었습니다. 왜? 그는 세상에 직접 나서지 않는 것일까요? 그는 세상의 균형이 위험할 때만 움직이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마치 현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세계는 검은 수염 티치로 인해 폭주하게 됩니다. 검은 수염 티치는 실무애가 되기 위해 크로코다일을 쓰러뜨린 루피를 잡아 해군에 바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티치는 루피를 놓치게 되고 에이스가 티치를 먼저 찾아내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결과 에이스는 패배하고 루피 대신 에이스를 해군에 바치며 티치가 칠무회에 등극하게 되죠. 이렇게 샹크스는 해적 세계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실패합니다. 하지만 세계 정부까지 손을 대고 있던 샹크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해적에 대해 할 얘기가 라고 하며 오로성에 접근합니다. 모두가 예상하는 것처럼 그 해적은 티치가 가장 유력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적인 그가 뭐가 그렇게 급해서 오로성까지 찾아간 것일까요? 티치는 흰 수염에 흔들흔들 열매까지 빼앗으며 강력한 힘을 손에 넣는 데 성공합니다. 흰 수염 산하까지 모두 괴멸시킨 티치의 강함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죠. 그렇기 때문에 샹크스는 최고 권력인 오로성을 찾아가 검은 수염 티치 토벌 작전을 제안했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해군과 해적의 합동작전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록스 해적단을 괴멸시킨 거프와 로저의 합동작전처럼 샹크스 또한 합동작전을 제안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대로 두면 또 어떤 혼란을 불러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앞서 분석한 내용으로 볼 때 샹크스의 목적은 원피스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세상의 균형을 해치는 티치가 샹크스의 목적에 너무나도 방해가 된다는 것이죠. 그는 왜 그렇게 균형에 집착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선 로저가 했던 여행에 대해서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샹크스는 로저 해적단의 견습 선원이었던 만큼 로저가 했던 여행은 샹크스의 여행이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죠. 로저가 어인섬에 들렀을 때 2명의 왕이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한 명은 10년 후 어인섬에서 태어나게 되며 크는데 15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2명의 왕이 만난다는 예언이었죠. 그리고 최후의 섬 라프텔에 다녀온 로저 일행은 너무 빨랐다는 것을 인정하며 자신들이 보물의 주인이 아님을 받아들이게 되죠. 여기서 로저는 당연히 자신의 아들이 원피스를 찾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25년 뒤 만날 2명의 왕들이 바로 원피스를 찾아낼 것임을 알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샹크스는 어인섬에서 예언했던 다음 세대 찾기를 시작합니다. 먼 바다에서 태어날 왕을 찾기 위해 샹크스는 이스트 블루의 후샤 마을에 도착하게 됩니다. 때마침 거프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였고 운이 좋게도 별다른 충돌 없이 루피와 1년을 함께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거프가 자리를 비운 시점에서 샹크스가 때마침 이스트 블루의 구석에 위치한 후샤 마을에 도착해서 1년을 지냈다는 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이때 루피 나이 6살 때이며 행콕이 칠무회에 가입하는 시기와 같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 거프가 잠시 자리를 비웠을 것이라 추측되며 기다렸다는 듯이 샹크스가 후샤 마을에 도착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1년간 마을에 머물게 되는데 1년이란 시간을 루피의 모험을 통해 비교해보자면 루피는 17세에 출항하여 1년이 채 되지도 않은 시간에 행성 반대편에 있는 샤본디 제도까지 갔던 시간입니다. 즉 후샤 마을에서 1년이란 시간을 이스트 블루의 작은 섬에서 보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루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피스 세계관에선 우연이란 없습니다. 만화 하나에 역사, 철학, 윤리, 전쟁, 정치, 종교의 문제가 들어가 있는 미친 듯한 만화인 것을 감안했을 때
모든 것은 작가의 계획된 의도가 숨어있죠. 그래서 샹크스는 거프가 없는 틈을 타 루피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합니다. 샹크스가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근거는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샹크스는 의도적으로 루피가 먹을 수 있도록 고무고무 열매를 옆에 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보물이라면 어린아이 앞에 그것도 먹을 수 있는 과일을 눈앞에 두는 상식밖의 행동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스트블루 해적에게서 방금 빼앗은 따끈따끈한 열매를 전시하기 위해 놓았다면 이해할 수 있지만 열매의 존재조차 소문으로만 듣는 이스트블루에서 그것도 샹크스가 지나가는 해적에게서 우연히 빼앗은 설정은 너무나도 억지스럽습니다. 세 번째, 전시해 놓은 것 치고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것은 곧 전리품을 자랑하기 위해서 탁자 위에 올려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샹크스는 루피를 의도적으로 자극함으로써 해적이 될 수 있겠냐며 물어봅니다. 자신을 열심히 어필하는 모습을 보며 애처롭게 노력하는 루피를 도와주기 위해 단점을 극복하는 것이 아닌 열매를 통해 루피의 주목을 강화시켰던 것이죠. 이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던 벤 베크만이 해적이 되고 싶은 마음을 짓밟으려 하는 게 아니라고 라는 말을 통해 샹크스는 루피가 자신의 단점으로 인해 해적이 되기를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줬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루피의 대사를 통해 심리적으로 알 수 있는데 돼버렸다구와 맥주병이라도 바다에 안 떨어지는 해적이라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루피가 스스로 먹는다면 나는 맥주병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수영을 못하게 되었다라는 인식을 루피에게 심어줌으로써 루피가 해적을 계속해서 꿈꿀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떠나기 전 계획에 없던 산적 히그마의 습격을 통해 해적의 정신에 대해서 팔 한쪽을 잃어가며 가르치게 됩니다. 이것에 감동받은 루피는 해적왕이 되겠다고 하며 멋진 포부를 내비칩니다. 해적왕이 되겠다는 루피의 모습에서 확신을 가지게 된 샹크스는 로저에게 물려받은 밀짚 모자를 다음 세대인 루피에게 물려준 것이죠. 그래서 예언의 그날까지 루피에게 힘이 되어주기 위해 조용히 세력을 키우기 위한 목적으로 균형을 지키기 위해 사왕의 자리에서 오로선과 거래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샹크스가 힘을 키우고 있다는 근거로는 흰수염에게 편지를 전하던 록스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술 정도 뒤집어 쓰는 것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샹크스 해적단에서 록스타는 자신의 체면을 중요시 생각하는 해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득보잡 해적까지 신입으로 받고 있다는 것을 보았을 때 앞으로 다가올 전쟁에 대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샹크스의 진짜 목적은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전쟁에 승리하여 누군가에게 종속받지 않으며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사는 세상이 아닐까요? 이것이 제가 분석한 샹크스의 모든 것이며 큰 그림이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와노쿠니 에피소드 이후 샹크스와 루피가 만나는 날을 기다리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소프란 테스였습니다.